여러분, 절대 병아리 콩을 대충 불려서 바로 드시지 마세요. 영양의 80%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병아리 콩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콩 하나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뼈와 관절 건강, 혈관 건강, 혈당 조절, 장 건강, 그리고 염증 감소까지 총 5가지 효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4가지 실수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병아리 콩이 진짜 건강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께서 무릎이 시리고 뼈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50세가 넘으면서 골밀도 검사 결과가 걱정스러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뼈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병아리 콩에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4가지 핵심 영양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그리고 비타민 K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호팀처럼 서로 협력합니다. 이는 칼슘과 단단하게 결합하여 뼈 안쪽에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조직에 단단히 붙잡아 두어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아리 콩에는 다른 식품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특별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한 형태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도 함께 빨라집니다. 병아리 콩 속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더 활발하게 일하도록 자극하고 뼈가 파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 영양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실제로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0세가 넘은 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께서 병아리 콩을 식단에 자주 넣으시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자세와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 여정에서 함께 가는 믿을 만한 친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해 뼈부터 튼튼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어떨까요? 우리 혈관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오래된 건물의 배관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관의 안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에서 그 찌꺼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안쪽을 쓸어주는 황금 빗자루처럼 작용합니다.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먼저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배출 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병아리 콩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몇 달 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실제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수준입니다. 동양 전통의학의 관점에서도 병아리 콩은 혈액순환을 돕고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양의학이든 전통의학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병아리 콩은 심장과 혈관에 믿을 만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혈관 건강부터 챙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3번째 효능인 혈당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오후 중간쯤 되면 자주 나른하고 눈꺼풀이 무겁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급하게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그것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갑자기 떨어진 뒤 나타나는 몸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것도 모른 채 견디고 있는 피로의 반복입니다. 병아리 콩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먹었을 때 몸이 그것을 천천히 고르게 소화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방출됩니다. 금세 확 타올랐다가 바로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타는 촛불과 같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이나 점심에 병아리 콩을 소량만 추가해도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이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아리 콩을 비장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는 식품으로 봅니다. 비위가 건강하면 몸은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정신은 덜 처지며 다리에도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현대과학과 전통의학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병아리 콩은 하루 종일 맑음과 활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장 건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은 몸의 두 번째 뇌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 체계부터 기분, 수면의 질까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장이 흐트러지면 변비, 복부 팽만, 만성 피로, 저하된 면역력을 떠안게 됩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매일 이런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 유익균에게 이상적인 먹이가 됩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장내 미생물은 더 활발하게 자라며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막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병아리 콩을 3주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배변 횟수가 분명히 좋아지고 복부 팽만이 줄어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병아리 콩 수프 한 그릇, 그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 쌓이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셨던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염증 이야기입니다. 고령층의 관절 통증은 흔히 나이가 들면 원래 아픈 것이라고 단순하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무릎, 고관절, 척추에서 느껴지는 통증 뒤에는 만성 염증의 조용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증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며 날마다 관절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실제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은 천연 항염 작용을 하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들이 연골 조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억제합니다. 염증이 조절되면 통증은 줄어들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는 좋아지며 관절 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30일 동안 매일 병아리 콩을 푹 끓인 국물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통증 수준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삶의 질도 여러 측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진통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직접 끓일 수 있는 병아리 콩 국물 한 냄비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자기 집 부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운데 특히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라고 하면 칼슘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뼈는 단순히 칼슘 하나로 유지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낡은 뼈세포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뼈 재형성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뼈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이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골밀도 감소이고 심해지면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활동인데 요즘은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쉽게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뼈 재형성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슘만 보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이나 신장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슘 보충제를 많이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병아리 콩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슘만 들어있는 식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뼈를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K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듯 들어보지 못하신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 안에서 칼슘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 K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칼슘은 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병아리 콩에는 이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하나의 식품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병아리 콩이 뼈 건강에 있어 특별한 이유입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LDL은 원래 우리 몸이 만드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산화될 때입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 벽 안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방 줄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두꺼운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플라크가 두꺼워지면 혈관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혈액이 흘러가기 어려워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플라크가 터지면 혈전이 형성되고 그것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병아리 콩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과정의 첫 단계에서 개입합니다. 장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이미 결합하여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혈중 LDL 농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혈관 벽에 쌓일 LDL이 줄어드니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여러 연구에서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을 오래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병아리 콩은 약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왜 중요한지 이미 아시겠지만 혈당이 불안정할 때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나오면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때로는 정상 범위보다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오후에 갑자기 피곤하고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당뇨병이 시작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병아리 콩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조금씩 서서히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니 인슐린도 조금씩만 나옵니다. 혈당도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후에 피곤하거나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병아리 콩을 드시면 오후 활력이 달라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병아리 콩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은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이 몸의 두 번째 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장에는 뇌와 비슷한 수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장, 뇌축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기분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 속 유해균이 늘어나면 몸 안에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관절이 더 쉽게 아프고 피로감이 더 심해집니다. 병아리 콩 속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단쇠지방산은 장 세포를 보호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장 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장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아리콩 한 그릇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아리콩에 관한 오늘 이야기에서 빠뜨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아리콩이 어떻게 우리 몸의 노화 과정과 싸우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이 연료를 태우면서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피부가 노화되고 내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관절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병아리콩을 꾸준히 드시면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아리콩에는 엽산도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많은 분들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데 관여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액 속에 높게 쌓이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엽산이 충분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십니다. 건망증이 심해졌다거나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신호인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뇌 건강에 있어 핵심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아리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직접적인 뇌보호식품은 아니지만 혈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뇌축을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 물질이 줄어들고 이것이 뇌의 염증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아리콩 하나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뼈, 혈관, 혈당, 장, 염증, 노화, 엽산을 통한 심혈관과 뇌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식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은 비싸지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병아리콩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은 그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하나의 식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의 일부로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몸에 좋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병아리콩을 드시기 시작한 것이 건강을 위해 하신 좋은 선택 중 하나였다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몇 달 후, 몇 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이웃 어르신이나 오랜 친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친구로부터 들은 정보가 더 귀에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병아리콩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뇨합병증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이 정상 범위의 상한에 있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뇨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합병증, 신경합병증, 그리고 신장합병증입니다. 혈관합병증은 높은 혈당이 오랜 기간 혈관벽을 손상시켜 생깁니다. 눈의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망막병증, 신장혈관이 손상되면 당뇨신증, 심장혈관이 손상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경합병증은 손발 저림, 무감각,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병아리콩은 이 모든 합병증의 근본 원인인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합병증이 진행되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낮으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당뇨 2형의 핵심 문제입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로서 식단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도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 걱정을 하십니다. 근육통, 간 수치 이상 등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약을 드셔야 하지만 식단 관리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식단을 바꿔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닳은 연골은 다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연골을 최대한 보호하고 손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아리콩의 항염 성분들이 관절 안에서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이 줄어들고 연골 손상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가 떨어져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일상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단백질 보충에 좋은 선택입니다. 고기나 생선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병아리콩은 부드럽게 익히면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병아리콩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근감소증이 5가지 주요 만성질환과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질환은 우리 세대에서 가장 많이 겪으시는 건강 문제들입니다. 하나의 식품이 이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병아리콩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건강관리 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한번 아프면 회복이 더디다거나 잔병 치레가 잦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 안에 있습니다. 장 속 유익균이 건강하면 면역세포도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장 속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병아리콩이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결국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을 꾸준히 드시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감기에 덜 걸리거나 걸려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아연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생성과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와 같은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병아리콩에는 아연도 적절히 들어있어서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낫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건강에도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피부 세포의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들이 자외선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비싼 크림이나 영양제를 사시기 전에 먹는 것부터 챙기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적응이 느려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력 저하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은 적절한 영양 섭취로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아연은 눈의 망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밤에 시력이 떨어지는 야맹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의 항산화 성분들이 눈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병아리콩은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뼈, 혈관, 혈당, 장, 염증, 노화, 면역, 피부, 눈까지 한 가지 식품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것이 몸의 근본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식품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병아리콩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5가지 효능으로 시작해서 올바른 섭취 방법, 황금조합, 피해야 할 조합, 주의해야 할 분들, 더 깊은 메커니즘 설명, 실제 사례, 일주일 식단 계획, 자주 묻는 질문들, 계절별 드시는 방법, 면역과 피부와 눈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병아리콩을 제대로 드십시오. 꾸준히 드십시오. 그러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병아리콩 이야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식품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얼마나 더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너무 많은 가공식품, 너무 많은 편의식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것이 넘쳐나지만 그것들이 과연 우리 몸에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병아리콩처럼 자연에서 온 식품은 느리게 준비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것들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지켜주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 속에서 콩은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 등 콩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그 지혜를 현대 과학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병아리콩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 몸에는 친숙한 영양소들을 담고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의 가치를 아는 세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오래 지키는 지혜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 지혜로 병아리콩을 드십시오.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식습관을 오래 지켜나가십시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 쏟으셨고 정작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경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골밀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끊고 대신 검은 깨와 병아리콩을 함께 갈아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느끼셨습니다. 3달 후 골밀도 추적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알았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료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는 동안 근육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통이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춰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주 3번씩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넣은 수프를 드셨습니다. 레몬을 약간 짜서 넣으셨습니다. 2달 후 혈액검사를 받으셨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가 이 정도로 효과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셨다더군요. 물론 약을 갑자기 끊으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식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주일 식단에 병아리콩을 넣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아침에 검은 깨와 병아리콩 음료 한 잔을 드십시오. 전날 밤에 불려두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아 마시면 됩니다. 복잡한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점심에 병아리콩 시금치 수프를 드십시오. 삶아놓은 병아리콩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 후에 병아리콩 요구르트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익혀서 식힌 병아리콩에 무가당 요구르트를 넣고 꿀을 조금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병아리콩을 한꺼번에 많이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삶은 병아리콩은 냉장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보관이 됩니다. 냉동하시면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매번 삶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귀찮으면 결국 안 하시게 됩니다. 한 번 준비해서 여러 번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꾸준히 실천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먹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기존에 드시던 약이나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병아리콩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의사의 치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아리콩을 처음 구입하실 때는 마트에서 건조 병아리콩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통조림 병아리콩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여 드십시오. 건조 병아리콩 한 봉지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쓰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돈을 덜 쓰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연식품의 힘입니다. 5가지 효능, 오늘부터 바로 병아리콩을 먹고 싶어질 만큼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4가지 실수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그 실수들 때문에 병아리콩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대충 불린 뒤 서둘러 바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콩을 몇 시간만 불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병아리콩에는 소화와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2가지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칼슘과 철분의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하나는 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북미와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나온 영양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시간 동안 불리지 않은 콩은 몸이 원래 콩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80%도 채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요리하고 먹고 시간을 들이면서도 영양 가치의 거의 5분의 1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도 생콩은 찬성질을 지니고 있어 소화기가 더 예민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먹으면서 병아리 콩을 밥 대신 주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이 이렇게 좋다고 들으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조정하셔야 합니다. 50살이 넘으면 신장 기능은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루에 식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그 남는 양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를 받습니다. 미국의 임상 연구들은 장기간 단백질 과잉 상태가 어르신의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이미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지 더 압박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너무 많으면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일으키고 밤잠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양을 잘못 쓰면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결과는 가장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콩을 잘못 보관하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을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부엌 구석에 두면 여름철에는 불과 며칠 만에도 매우 위험한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해 물질 가운데 하나이며 더 걱정스러운 점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눈으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주 현대적인 함정입니다. 바로 병아리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득 진열된 바삭한 병아리 콩 스낵,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병아리 콩 맛 쿠키들.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는 기름과 소금,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자주 먹으면 심혈관과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으로 집에서 직접 삶아 먹는 병아리 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모든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불리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 껍질은 일반적인 다른 콩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반드시 끓였다가 식힌 물에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불려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그래야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콩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고르게 불어납니다. 여름철 더위가 심한 날에는 신맛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리는 동안 냉장실에 넣어 두십시오. 제대로 불리면 영양 흡수율이 30%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익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불리기를 마친 뒤에는 불린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끓이십시오. 일반 냄비를 쓸 경우에는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이십시오. 압력솥의 경우에는 약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콩알 하나를 먹어보았을 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입안에서 바로 부드럽게 풀어질 정도여야 합니다. 충분히 잘 익은 콩은 영양가의 최대 90%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상태의 콩은 그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녁 내내 복부 팽만과 소화 불편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작은 비결입니다. 조리할 때 영리하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기 때문에 원래 동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토마토 몇 조각이나 레몬즙 몇 방울 또는 파프리카를 조금만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재료들 속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몸이 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어 철분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재료의 작은 변화 하나가 효능을 2배로 높여줍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먹는 병아리 콩은 익힌 기준으로
30G에서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몸이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신장과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양은 하루 동안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보충해주면서도 밤에 더부룩함이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병아리 콩을 오래도록 꾸준히 드시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이 억지로 먹는 식재료가 되어버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삶은 병아리 콩을 곱게 으깨서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와 채소, 당근을 넣은 샐러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호박과 병아리 콩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따뜻한 수프를 끓여 드시면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고 은은하게 달콤하며 긴 아침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양도 채워줍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습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될 때 비로소 건강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리 방법이 올바르다면 이미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식품까지 제대로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2배, 심지어 3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3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병아리 콩과 검은깨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심혈관 건강, 혈당에 대해서는 자주 걱정하시지만 정작 무릎에 처음 통증이 오거나 골밀도 검사 결과가 걱정스러워질 때까지 뼈와 관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칼슘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함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슘만 보충하면 그 칼슘은 제 역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영양소를 각각 따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하나의 영양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병아리 콩과 검은깨의 조합이 특별합니다. 검은깨는 자연이 준 가장 풍부한 식물성 칼슘 공급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병아리 콩은 마그네슘과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어 뼈 조직에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단백질은 미네랄이 달라붙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이 조합은 뼈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특히 유익합니다. 병아리 콩 속 마그네슘은 관절 주변 근육이 더 부드럽게 이완되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관절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60이 넘으신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겪고 계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호주의 권위 있는 보건기관에서 나온 영양 연구들은 칼슘, 마그네슘, 식물성 단백질이 동시에 풍부한 식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밀도를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실천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검은깨를 볶아 병아리콩 수프 위에 뿌리거나 둘을 함께 곱게 갈아 약간의 꿀을 넣어 아침 음료로 드시면 됩니다. 뼈와 관절이 매 끼니마다 여러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병아리콩과 시금치입니다. 혹시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손발이 자주 차갑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얼굴빛이 창백하며 갑자기 일어설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하지만 증상이 너무 조용하고 나이 탓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자주 지나쳐집니다. 병아리 콩에 철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은 원래 동물성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보다 훨씬 흡수가 어렵습니다. 함께 도와주는 요소가 없으면 몸은 병아리 콩 속 철분의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금치가 등장합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촉진제처럼 작용합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식물성 철분을 몸이 훨씬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며 병아리 콩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이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혈관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혈압 조절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돕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 혈압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값진 장점입니다. 몸에 철분이 충분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손발이 덜 차가워지며 피부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됩니다. 시금치를 마늘과 함께 볶아 삶은 병아리콩과 곁들여 드시거나 약간의 토마토를 넣어 병아리콩 시금치 수프로 끓이면 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병아리콩과 요구르트입니다. 여러분의 장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원 안에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위를 차지하면 몸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소화는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면역력은 강해지고 기분은 더 안정되며 몸 안의 만성 염증이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정원이 방치되면 해로운 균이 늘어나고 장은 혼란스러워지며 복부 팽만, 변비, 면역 저하, 만성 피로 같은 여러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병아리콩은 장 속 유익균이 자라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식이섬유를 공급합니다. 요구르트는 그 정원의 유익균을 직접 더해주어 보호군을 곧바로 강화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미국과 영국의 장 건강 연구에 따르면 콩류의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유익균을 함께 섭취하는 식단은 몸 안의 염증 지표를 최대 20%까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있거나 변비가 오래가거나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이 가장 시도해 볼 만합니다.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익혀서 식힌 병아리콩을 무가당 요구르트 한 통에 넣고 약간의 꿀과 신선한 과일 몇 조각을 더해 섞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장이라는 정원은 날이 갈수록 더 푸르고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아리콩이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병아리콩과 붉은 고기 또는 동물 내장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50살이 넘은 남성분들께 꼭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령대는 통풍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통풍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요산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쌓이고 그것이 날카로운 결정으로 변해 관절에 침착될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통증이 폭발하듯 찾아오는데 대개 밤에 심해지고 발등이나 발가락에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병아리콩도 붉은 고기와 내장도 모두 몸 안에서 분해되면 요산을 만들어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드시면 쌓이는 요산의 양이 갑자기 치솟아 평소 잘 관리하던 분들에게도 통풍 재발을 일으킬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 및 관절 질환 관련 연구에서도 한 번의 식사에서 요산 생성 식품을 여러 종류 함께 섭취하는 식단은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오늘 붉은 고기나 내장을 드셨다면 병아리콩은 다음 날로 미루십시오. 무엇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함께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병아리콩과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서류상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병아리콩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듣기에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화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유에는 천연 당분의 일종이 들어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인과 어르신들은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유당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안에서 병아리콩의 많은 식이섬유를 만나면 이 둘이 함께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그 결과 복부 팽만, 더부룩함, 아랫배의 은근한 통증, 가벼운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유 단백질과 병아리콩 단백질이 많은 양으로 동시에 몸 안에 들어오면 특히 나이가 들며 위가 더 예민해진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소화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하루 식단에 넣고 싶으시다면 병아리콩은 점심에 드시고 우유는 잠들기 전 저녁에 드시거나 반대로 배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크리미한 음료를 원하신다면 무가당 요구르트가 순수한 생우유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병아리콩과 짠 음식 또는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아리 콩을 제대로 불리고 충분히 부드럽게 익히고 검은깨와 시금치까지 잘 곁들였다고 해도 같은 식사에서 짠 된장국이나 오래 숙성된 김치 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병아리 콩이 가진 뼈 보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즉시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양으로 몸 안에 들어오면 신장은 그 과잉 소금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나트륨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도 함께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병아리 콩과 검은깨를 통해 충분히 섭취한 칼슘이 소변을 통해 함께 빠져나가면 장기적으로 골밀도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와 여러 유럽 영양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식단은 소변을 통한 칼슘 손실을 분명하게 증가시키며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골밀도 감소 속도를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식재료를 정성껏 준비해 드셨더라도 지나치게 짠 국물이나 양념이 그 노력의 일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간장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많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온 음식의 맛을 갑자기 완전히 바꾸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식사 중 한 끼 정도라도 의식적으로 간을 조금 줄여보시고 병아리 콩을 드시는 날에는 국물의 염도를 약간 낮추는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조절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아리 콩에 대해 가지고 계신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콩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콩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강낭콩, 검은콩, 두부의 원료인 대두, 그리고 병아리 콩 등입니다. 이 콩들은 영양 성분이 비슷한 듯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다른 콩류에 비해 마그네슘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 함량도 두드러집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다른 콩류보다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이 뼈 건강, 혈당 조절, 폐경 이후 여성의 건강에 있어 특히 언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병아리 콩은 서양 음식이라 우리 식단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은 사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식품입니다. 중동, 인도, 지중해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식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우리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되고 잡채에 넣어도 됩니다. 밥 지을 때 함께 넣어도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서도 콩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병아리 콩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30지에서 50지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소화 부담이 생깁니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제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기전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드시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아리 콩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병아리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면서 장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맹물이나 보리차를 하루 8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병아리 콩을 드시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십시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기만 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뼈에도 자극이 가서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염증 반응도 강해집니다.
병아리 콩이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주들 사진을 보거나 이웃과 잠깐 담소를 나누거나 자연 속에서 바람을 쐬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로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 실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달라진 자신의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만약 현재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치료와 건강한 식단,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병아리 콩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조림 병아리 콩과 건조 병아리 콩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영양 측면에서 보면 건조 병아리 콩을 직접 삶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통조림 제품에는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고 오랜 시간 통조림 처리 과정에서 일부 열에 민감한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통조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편리함과 영양을 어느 정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병아리 콩을 매일 드셔도 됩니까?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하루 30지에서 50지라는 양을 지켜주십시오. 매일 드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주 3회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매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병아리 콩을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아주 흔한 경험입니다. 처음 드실 때 식이섬유에 익숙하지 않은 장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부드럽게 익히십시오. 충분히 익히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셋째, 생강을 조금 넣어 드십시오. 생강은 소화를 돕고 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4주 안에 몸이 적응해서 가스 문제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병아리 콩 가루는 어떻습니까? 병아리 콩 가루도 좋습니다. 병아리 콩을 건조하여 갈아 만든 가루로 영양 성분은 병아리 콩과 비슷합니다. 전 부칠 때 밀가루 대신 사용하시거나 수프에 넣어 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혈당 지수가 밀가루보다 낮아서 밀가루 대체제로 활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도 드셔도 됩니까? 네, 당뇨 환자에게 병아리 콩은 특히 권장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급등을 방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단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식단 변화가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병아리 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 콩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식사 후 배부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 때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 것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현상이 줄어들어 간식 섭취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신다면 밥의 일부를 병아리 콩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병아리 콩이 좋습니까? 카블리 병아리 콩이라고 불리는 크고 노란 종류와 대시 병아리 콩이라고 불리는 작고 어두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은 카블리 병아리 콩입니다. 두 종류 모두 영양이 좋습니다. 색깔이 균일하고 깨끗하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껍질이 쪼그라들어 있지 않고 통통한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가족 모임, 명절, 외식, 여행 등에서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습관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끼 정도 다르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식사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고 계신다면 가끔의 예외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병아리콩의 효능을 알려주시고 함께 드셔보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훨씬 더 잘 지속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병아리콩의 세계,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이 작은 콩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고 나쁜 것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병아리콩을 드시는 것도 그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좋은 영양소를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아리콩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소화와 관련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줄어들거나 배변 습관이 더 규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가스가 생길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침에 배가 더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피곤해지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달 이후에는 혈액 검사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염증 지표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의 변화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뼈는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1년, 그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것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건강관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당장 큰 결과가 없어도 꾸준히, 묵묵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정보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 하나를 하십시오. 병아리콩을 오늘 또는 내일 사러 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길고, 더 즐겁고, 더 활기차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병아리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도, TV에도, 주변 지인들 말씀에도 건강에 좋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다 드시다가 정작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몇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병아리 콩을 예로 들면 이것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뼈, 혈관, 혈당, 장, 염증이 5가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5가지 건강 보충제를 따로 사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면 한 달치 병아리 콩을 사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 가지 식품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균형 있게 작용합니다. 몸은 이렇게 자연에서 온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으셨을 때는 지금처럼 건강기능식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된장, 간장, 김치, 나물, 콩류, 이것들이 우리 전통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대과학으로 검증해보니 모두 건강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병아리 콩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온 오래된 건강식품입니다. 이제 병아리 콩과 관련하여 계절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따뜻해지는 날씨에 맞춰 가벼운 병아리 콩 샐러드를 즐겨보십시오. 새싹 채소나 봄나물에 삶은 병아리 콩을 섞고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봄철에 많이 드시는 각종 봄나물과 잘 어울립니다. 여름에는 냉장 보관한 병아리 콩을 오이, 토마토와 함께 드십시오.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으실 때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병아리 콩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미네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는 단호박과 병아리 콩을 함께 끓인 수프를 드십시오. 단호박의 달콤함과 병아리 콩의 고소함이 잘 어울립니다. 가을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병아리 콩 된장 수프를 드십시오. 된장의 발효 유익균과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사계절 내내 각 계절에 맞는 방법으로 병아리 콩을 드시면 1년 내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 된장 수프입니다. 전날 밤에 병아리 콩 반 컵을 물에 담가 두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물을 버리고 새물로 40분간 끓여 익히십시오. 냄비에 물 3컵을 끓이시고 익힌 병아리 콩을 넣으십시오. 된장을 한 큰술 넣으십시오. 두부가 있으시면 한 모 넣으시고요. 파를 조금 넣으십시오.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료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단, 된장은 나트륨이 있으니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된장의 발효 유익균 덕분에 장 건강에도 좋고 병아리 콩의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은 뼈, 혈관, 혈당, 장, 염증이 5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익히고, 적당한 양을 드시고, 맞는 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황금조합은 검은 깨, 시금치, 요구르트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붉은 고기와 내장, 우유, 짠 음식입니다.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실천으로 이어나가십시오. 오늘 저녁 마트에서 병아리 콩 한 봉지를 사오시면서 시작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건강 비결을 알려주시는 어른이 되십시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 친구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뛰어난 효능을 이야기해온 병아리콩도 예외는 아닙니다. 병아리콩을 매일 식단에 넣기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알맞은 양으로 적절한 시기에 드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의 대상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아리콩 속 칼륨은 매우 귀한 영양소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며 근육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약해진 신장은 더 이상 정상처럼 칼륨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 쌓이면 심장은 비정상적인 박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계시거나 의사에게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병아리콩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직접 상의하십시오.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분들, 기저질환이 없다면 하루 30지에서 50지 정도의 병아리콩은 충분히 안전하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대상은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위와 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병아리콩 속 식이섬유는 원래 유익균을 길러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콩이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드시게 되면 복부 팽만, 가스, 은근한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식이섬유가 대장까지 내려가 계속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장이 민감한 분에게는 그 정도 가스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류에 해당하신다면 병아리콩을 서둘러 끊지 마십시오. 첫 식사에서는 몇 숟가락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병아리콩은 반드시 8시간에서 12시간 충분히 불리고 아주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몸은 새로운 식이섬유 양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적응하고 나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효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통풍은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고 계신 질환 중 하나입니다.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관절에서 갑자기 매우 강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과식한 뒤 갑작스럽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근본 원인은 관절 안에 요산 결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요산을 만드는 성분이 중간 정도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나 특정 해산물에 비하면 그 함량이 확실히 낮은 편이지만 장기간 많은 양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평소 요산 수치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통풍 발작이 없었던 분들은 하루에 소량의 병아리콩을 섭취하시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나 최근 통풍 발작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일단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식단에 포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당장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의 5가지 효능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 K,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여 뼈와 관절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가 황금 빗자루처럼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줍니다. 세 번째,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꾸준히 유지해줍니다. 촛불처럼 서서히 타는 에너지입니다. 네 번째, 장 속 유익균에게 이상적인 먹이를 공급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4가지 실수는 대충 불리기, 과도하게 먹기, 잘못 보관하기,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기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8시간 이상 불리기, 부드럽게 익히기, 비타민 C 식품과 함께 조리하기, 하루 30에서 50g 유지하기,
다양한 조리법으로 습관 만들기입니다. 황금 조합은 검은 깨, 시금치, 요구르트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붉은 고기와 내장, 우유, 짠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작은 병아리콩 하나가 우리 몸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 때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은 실제로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마트에 들러 병아리콩 한 봉지를 구입하고 집에 돌아와 깨끗이 씻어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불린 뒤 저녁 식사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건강을 향한 여정 역시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그릇의 콩이 내일의 더 나은 컨디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나갑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과 오래오래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 특히 뼈와 관절 문제나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전달된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건강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